그러면 얼마나 냈나 한번 봅시다. 아니 50명 중에 43 명밖에 안 내면 숙제 안 내는 사람은 할 말이 없네. 한 내 잘못이니 뭐 어쩌겠어. 이거 참 통계는 아직 안 내 봤는데 안 내는 사람들이 계속 안 내고 있나요? 첫 숙제부터 5명 안 냈었는데 어떻게 이러지? 뭐 어찌 됐건 뭐야 솔루션 잠깐 볼까요?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지금 받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제 3 번. 네. 여기에 지금 숙제 3번 솔루션인데 뭐 아직 다운로드 못 받았더라도 한번 봅시다. 혹시 뭐 숙제 3번 하다가 질문 있는 사람. 과제 답이 틀리면 감점이 큰가요? 나중에 뭐 숙제 점수 보면 알 거고. 지금 내가 그러면 "아니 답 틀려도 감점 크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겠어요? 아니면 "과제 틀리면 팍팍 점수 깎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남 숙제하는 그게 뭐 학생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달라질 텐데. 그거는 학기 말에 자기 과제 점수 보면 알겠죠. 이번 숙제 문제에서 질문 풀다가 뭐 숙제 문제도 같이 볼까요? 숙제 3 번이 이게 숙제 3번 문제인데 질문이 있었던 궁금한 거 있었던 사람 질문합시다. 아무 질문 없이 그냥 수월했나? 원의 접선 작도 방법이 궁금합니다. 몇 번 문제에서 얘기를 한 거죠? 5번 문제? 5번 문제가 퀵 리턴이었나요? 잠깐만요. 원으로 가서 5번 문제가 뭐냐. 5 번이 이거 뭐 작도에서 푸는 문제야? 아니 저 구하는 법은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왜 작도 여기 뭐 그래피컬 애널리시스를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뭐 뭘 하라고 그랬어? 왜 원의 접선을 구하려고 그러지? 그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게 인제 돌아가면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 작동하는 원리를. 우리 워킹 모델에서 전에 세이브를 안 해 놨나? 이거 세이브를 해 놨을 텐데 잠깐만요. 그 퀵 리턴 그때 만들어 놨던 거 잠깐만 실제로 움직이면서 봅시다. 퀵 리턴. 아니 이거는 내가 작도를 뭐 접선을 정확히 못 그렸다고 틀리는 게 아니고 이 왜 이거 그래피컬 애널리시스 문제가 아닌데 왜 그 얘기를 하지? 작도를 잘못해서 파일을 못 찾겠는데 그냥 그립시다. 지금 저 구조는 뭐냐면 여기 잠깐 보면 알겠지만 빨간색 링크 위에 프리즈매틱 조인트가 설정이 돼 있고 그래서 요 C라는 점이 우리 half 조인트가 되죠. 회전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길이 방향 움직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한번 그려 봅시다. 여기 이렇게 돼 있고 그라운디드 링크하고 요점에 피봇돼 있고요. 그다음에 half 조인트 수직 방향이 요거고 그래서 일단 슬롯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저 뭐지요? 잠깐만 이걸 먼저 만들어 놓으면 안 되고 자 우리 인풋 주는 크랭크를 자 길이를 좀 짧게 해서 요 두 개를
우리 have joint로 연결을 합시다. 아이고, 좀 옆으로 비뚤어졌는데. 그다음에 뭐 각도가 주어진 건 아니니까 요 수직선상에다가 잠깐만요. 요 그리드를 좀 보이도록 하고 여기다가 레벨 조인트 설정해 줍시다. 조금 엉성하게 그리긴 했지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인플링크에서 돌아가면 우리 길이가 충분히 길다고 가정해서 빠지진 않는 거고. 자, 오른쪽 요거 빨간 그림에서 문제가 뭐죠? 같이 합시다. 우리. 빨간색이 오른쪽 긴 거고. 자, 이게 빨간색이고 그다음에 이거 오늘 왜 이렇게 마우스가 수길석이나 모르겠네. 자, 요 크랭크가 파란색이고요. 이제 똑같아졌죠? 문제하고. 자, 그래서 얘를 인제 회전하면은 당연히 degrees of freedom이 1이라서 유니크하게 결정이 되는데 그럼 빨간색 링크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언제 제일 오른쪽 우측까지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가느냐? 언제까지 가요? 만루는 접하는 게 맞죠. 즉 요 파란색 링크하고 빨간색 링크가 수직을 이룰 때 그 왜 수직을 이루느냐? 요 점은 나 왜 처음 교수된 사람처럼 이렇게 낯설죠. 자,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회전축이 있어서 요게 끝점인데 요걸 A라고 합시다. 그럼 A점은 결국 궤적이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원을 따라서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여기 그라운드하고 피봇되어 있는 빨간색 링크가 이렇게 F 조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결국 파란색 기준으로 이 A점의 위치를 파란색 기준으로 A점의 위치를 설명을 하면 결국 이 둘레, 원주상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언제 제일 오늘 왜 이러죠? 오늘 수업하지 말까? 언제 제일 이쪽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느냐? 이 당연히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선이 접할 때 그때 제일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까지 갈 거고 접한다는 거는 결국 이게 반지름으로 이걸 따지면 요 중심에서 여기다 그은 선하고 이거하고 수직 교차할 때죠. 그래서 이거 수직일 때라기보다는 어디서 나온 소리냐? 원하고 이 링크하고 서로 접할 때 가장 이쪽으로 간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링크를 그려봤더니 이 링크가 결국 이 아웃풋 링크와 수직을 이룰 때다. 그럼 또 이쪽 시계 반대 방향에 돌아서는 언제까지냐? 뭐 여기도 지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도 지나갈 수 있고 다 지나갈 수 있는데 결국 쭉쭉쭉 오다가 어디까지요? 그 연결점이 바로 제일 왼쪽으로 밀렸을 때니까 결국 요 중앙을 지나가는 선과 이 원하고 서로 접할 때니까 다시 해보면 뭐야 요 인풋 링크하고 그다음에 아웃풋 링크가 서로 수직 교차하죠. 아니 이걸 그림을 그려서 찾을 거면 저거를 어떻게 R 값이나 실제로 수치로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 개념으로는 그릴 수가 있지만 이거는 그래피컬 어널리시스 하는 게 아니죠. 내가 그래피컬 어널리시스로 저 왼쪽에서 오른쪽 갈 때하고 오른쪽에서 왼쪽 갈 때하고 워킹 모델로 다시 보면 자 여기 지금 빨간색 기준으로 얘기하면 제일 오른쪽 끝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파란색 링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고 했으므로 오른쪽에서 왼쪽 끝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그다음에 다시 왼쪽 극한에서 오른쪽 극한까지 갈 때 걸리는 시간의 비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요 파란색 링크가 단 추가 조건이 오메가 각속도가 일정하다고 했으므로 소요되는 시간은 결국은 이동해야 되는 각도의 비와 같죠. 그래서 각도의 비를 지금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도대체 각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거와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갈 때 도대체 각이 얼마냐. 당연히 내가 링크 길이들이 숫자로 지워져 있지 않았으므로 숫자로 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림을 그려서 뭐 각도기로 잴 거야. 각도기로 어떻게 재요? 각도기로 잰들 무슨 의미가 있어? 요 링크에 대해서 아무 치수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림을 기하학적으로 그냥 그 문제에서 주어진 뭐야 파라미터 값대로 표현을 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측 끝까지 갔을 때는 그림이 이렇게 되고, 다음에 반대로 좌측 끝까지 갔을 때는 또다시 이렇게 돼서 여기에 서로 수직할 때니까, 왜 수직하느냐, 결국 요 끝점 C의 궤적을 그려봤더니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그래서 뭐 접한다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이걸 접하는 선을 내가 정확히 그려서 그거를 각도기를 여기다 갖다 대고 이 각도와 이 각도가 얼마인지 읽으라는 게 아니고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라는 거니까. 지금 요 삼각형을 그럼 직각삼각형으로 보면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그냥 숫자도 아니고 R 그다음에 A라고만 주어졌죠. 그런데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세타 표현할 수가 있고, 실제로 얘가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까지 움직이는 각도는 이거고, 다시 왼쪽 끝에서 오른쪽까지 가는 거는 요거인데, 지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합동이므로 내가 요 세타를 구하면 그 세타의 2배가 왼쪽에서 오른쪽 갈 때의 각도고, 전체가 2파이이므로 2파이에서 요 2배의 세타 뺀 게 결국 요 나머지, 즉 오른쪽에서 왼쪽 갈 때 뭐야 움직여야 되는 각도가 되죠. 됐습니까? 길이가 랜덤이래서 내가 언제 길이가 랜덤이라고 그랬냐. 이게 랜덤이라 그러면 할 때마다 다른다는 거고, 그건 그 의미는 달라요. 랜덤이냐 아니냐하고 그냥 R로 표시하라는 거지, 뭐 R이 랜덤이란 말이 어디 있어. 그럼 오늘 문제 풀 때하고 내일 문제 풀 때하고 달라져? 주어지지가 않았다는 것뿐이지 R이나 A란 거는 주어진 거죠. 변하는 것도 아니고. 왜 변하는 게 중요하냐? 우리 속도 가속도 할 때 변하는 거면 그럼 뭐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는 꼭 따져야 되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5번 문제가 만약 시험에 나왔다고 치면 답 쓸 때 O4, O2 연장선이라고 그러는데 O4A 연장선이 아닌가요? 잠깐만 봅시다. 내가 뭐 3-B번에서 지금 3-B가 뭐죠? 네. 3-B에서 뭐야 O4, O2의 연장선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요. 이게 아니라 O4A의 연장선 아닌가요? 미안, 내가 뭐 틀렸나? O4, O2. O4는 여기 있고 O2는 어디 있죠? 아이고, 원래 문제를 또 봅시다. 3-B요. 3-B에서 O4 그다음에 O2. 이게 아니라 답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O4A의 연장선이 아닌가요? 이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틀린 건데, 그런데 내가 뭐라고 썼다고요? 어디 75.4m인 점 B. B점. B점이 뭔가요? B점. 네, 틀렸네. 미안해요. 그 B점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O4A의 연장선에서 일단 O4B까지의 거리가 주어졌으니까 그 거리는 뭐죠? 문제에서 이게 몇 번 링크예요? 4번 링크죠. 그러니까 L4의 길이 75.4, 이게 75.4니까 미안합니다. 네, 틀렸네요. 수정할게요.
저 요게 O4 O2 연장선이 아니라 O4A의 연장선입니다. 이건 누군지 잘 이름 적어 놔야지. 김영기 학생. 뭐예요? 5번 문제가 만약 시험에 나왔다고 치면 답 쓸 때 2파이 레디안 대신 360도라고 쓰면 감점 당하나요? 감점 당하나요? 안 하나요? 그런 거는 묻지 맙시다, 이제. 자기가 쓴 게 레디안 단위로 써왔으면 2파이로 쓰는 거고, 모든 걸 다 디그리를 표현했으면 디그리를 쓰는 거죠. 그걸 또 섞어서도 각 숫자마다 단위를 표시했으면 틀릴 것도 없죠. 그냥 360 마이너스 2파이, 예를 들어 뭐 파이, 2파이 마이너스 뭐라 그래? 180 그러면 그건 틀렸죠. 왜냐면 아무런 단위가 안 쓰여 있으면은 무조건 뭘로 생각해요? 예, 레디안으로 보는 거고. 나는 굳이 디그리를 표현하고 싶다. 그럼 디그리 단위를 표현하면 되는 거. 근데 제 시험 시간에는 질문 하나도 안 받는데 왜 질문을 안 받느냐?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다음에 뭐 볼펜으로 쓰면 감점되나요? 그다음에 하여튼 그런 거 때문에 아예 이제 질문을 안 받으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말고요. 지금 대학생인데.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뭐 색깔 있는 뭐 펜을 쓰면 뭐 감점되나요? 그다음에 하여튼 그 아주 어른 같은 눈빛으로 노려본다고 쓰지 말고 또 하여튼 그런 거는 질문하지 맙시다. 허주명종 역시 끝까지 꿋꿋이 지키고 있군요. 허주명종 빼고는 다 출석 마무리하고 5번을 벡터 BA, BC, CA임을 이용해서 벡터 루프법으로 세타를 구해서 풀 수는 없나요? 구할 수 있으면 풀어요. 또 상관없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것만이 답이 아니고 이거를 한 이유가 뭐야? 이거는 딱 극한값이 직각삼각형이 될 때니까 이건 그냥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뭘 쓰든 하여튼 삼각함수 쓰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오잖아. 이걸 또 뭐 이 벡터 루프를 뭐 포지션 벡터 루프 이퀘이션을 어떻게 잡든 뭐 잡아서 그걸 또 실수 허수 분리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걸 또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답 맞게 나오면 그건 답인 거고. 이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이 방법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단 어떻게 풀든 답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이다시 해설 중에 마지막 지음에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두고 보자. 네, 적어 놨어요. 오타 하나만 있어 봐. 내가 10번 반복해서 확인해야지. 봅시다. 이다시 해설이 뭔가 봅시다. 이다시 해설에서 뭐가 틀린 거죠? 이다시 해설에서 마지막 지음에 오타가 하나 있어요. 어디가 틀렸나요? 미안해요. 5.7588인데 5.2588이에요? 이거는 저거예요. 재작년인가 학생 누가 지적해 줘서 알고 있는 건데 그냥 그대로 베꼈나 안 베꼈나 체크하는 뭐죠 그거? 게임할 때? 치트키도 아니고 하여튼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터에그. 예. 요것만 딱 보면 이거 작년 솔루션 베꼈구나 안 베꼈구나 알 수 있죠. 그런 것도 좀 어디 숨어 있습니다. 디버그는 아니고 디버그는 버그를 잡는 게 옷 에러 있는 거를 고치는 게 디버그. 이걸 내가 일부러 5.2588 쓴 거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이걸 쓴 건데 하여튼 또 다른 질문 또 누구 있나요? 질문 없습니까? 그 솔루션 더 찬찬히 보고 다음 시간에라도 지금 막 다운로드 받았을 테니까 자기가 풀었던 것하고 한번 비교해 봐서 또 잘못된 거 있으면 또 내년에 써먹을 귀중한
자료를 알려주기 바랍니다. 막 솔직히 얘기하면 이것도 고치기 귀찮아서 그냥 반복해서 솔루션 쓰면서 그 솔루션 보고 그냥 베낀 사람들 저 저거 하는 수단으로 쓰니까. 자, 다른 질문 더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질문 들어왔는데 놓치는 거 없죠? 스크롤이 많이 돼서. 예. 다 된 것 같으네요. 그리고 숙제가 뭐 웬 숙제가 이렇게 연달아 나오나 막 그러지 말고 저 좀 여유 있게 우리 아직 엑셀러레이션까지는 안 했지만 어차피 개념은 얘기를 했고 뭐 지금 당장이라도 다들 풀 수 있을 텐데 어찌 됐건 다음 주 목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거 문제 좀 본 거 아니야? 어디서 봤어? 일본 문제. 음. 지난 숙제 아유 이거 웹엑스 화면 좀 지금 학생들은 안 보일 텐데 이 맨날 가리고 있어서 요 일본 문제 똑같이 '아 이거 또 나왔네.' 하지 말고 뭐가 다르냐면 이때는 뭐 하는 거였냐면 전부 다 그래피컬 어널리시스 방법으로 푸는 거고 그다음에 또 물론 수식으로도 옮겼었지만 그때는 내가 그린 거를 단순히 기하학적으로 옮긴 것뿐이었고 이번에 똑같은 문제인데 수치도 다 똑같은데 그게 아니라 인제 복소수 벡터를 사용해서 포지션 벡터 루비케이션 사용해서 풀어 보시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번 뭐 이것도 뭐 처음 보는 거 아니고 그다음에 3번 이제부터는 인제 속도, 가속도 해석이 들어가서 우리 아마 시험 보기 전까지는 충분히 미리 저 진도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거 질문하는 사람들인데 상수가 뭐냐 변수가 뭐냐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상수와 변수 그다음에 뭐 상 변수가 뭐냐 그러면 미지수요 그러면 안 돼요. 미지수는 뭐야? 미지수. 이게 다 한문을 우리가 안 배워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미안해요. 한문 교육이 인제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건 알려지지 않은 값을 갖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상수일 수도 있고 변하는 걸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 값을 내가 모르는 거야. 상수냐 변수냐는 그 값이 문제에서 알려준 건지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찾아야 되는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변하는 값이냐 변하지 않는 거냐 안 변하고 영원히 일정한 값을 가졌으면 상수인 거고 그다음에 변할 수가 있는 것만 변수인데 사실은 더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죠.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으면. 왜냐하면 상수 정의할 때 거기서 우리가 예측이 되잖아. 상수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값 똑같은 거다. 그럼 변수는 그게 아닌 거니까 여집합이니까.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그게 0이 될 수도 물론 있지만 어떤 때는 어떤 순간에는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미분을 해야 된다. 시간에 대해서 미분할 때 미분을 해야 될 거 말아야 될 걸 가릴 때 고때 상수냐 변수냐를 따지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예를 들면 1번 링크의 길이 이거는 상수예요 변수예요? 1번 링크의 길이. 이건 상수야. 왜 링크 길이인데 리지드 바디인데 길이가 변할 수가 없죠. 단 우리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이 벡터의 길이 b는 내가 벡터를 이렇게 잡는다면 이거는 이 노란색 네모난 블럭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요 점에서 3번 점에서부터 길이를 잰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모든 게 가만히 있는데 b 길이가 막 변한다는 게 아니고 메커니즘이 움직이면 그러면 인제 요 길이 b가 변하는 거죠. 또 이거 그 대신에 주의해야 될 거 a는요. a는 변해요 안 변해요? A도 변해. 단 주의해야 될 점 A 플러스 B는 변하냐? 이거의 합만 내가 보겠다. 왜 합이 중요하죠? 우리 P점의 위치를 예를 들어 물어보면 P점의 위치는 원점 기준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P점의 위치를 구하시오. P점의 속도를 구하시오 했어요. 이건 뭐 지금
숙제 문제를 다 풀어주고 있는데 P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 문제에서는 이제 P점의 선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P점의 뭐냐 먼저 속도를 구하려면 항상 출발점은 P점의 위치부터 구한 다음에 해야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원점에서 출발해서 P점으로 가는 이 벡터를 내가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또 각도도 모르고 길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포지션 벡터로 이퀘이션 정해서 뭐 하지 말고 벡터를 쓴 장점이 뭐예요? 바로 가는 걸 모르면 돌아가는 방법을 써라. 그러면 원점에서 여기 2번 갔다가 여기서 P로 가면 돼요. 뭐 이게 뭐 당연히 뭐 맞는 걸로 보이죠? 당연히 맞고. 그런데 이제 속도를 구하시오 그러면 요런 방식으로 나타난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봐야 돼. 그러면 요 처음에 쓴 이 벡터에 대해서는 뭐가 변해요? 길이가 변해요? 길이 변해 안 변해? 길이는 안 변해. 왜냐면 이거 하나의 링크니까. 다만 이제 각도가 변해. 그러면 각도에 대해서 각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봐야겠구나. 이 벡터는요. 두 번째 벡터는요. 두 번째 벡터는 봤더니 이거 길이 a도 변하고 각도 세타도 변하면 변하니까 얘는 그러면 길이도 미분해야 되고 시간에 대해서 그다음에 각도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못한다는 게 아니고 자꾸 미분할 것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속도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려면 이제 그것들을 또 한 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니까 이제 막 가지치기로 엄청 항이 많아지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혹시 내가 뭐 P까지 가는 방법이 저거 하나인가 봤더니 또 뭐가 있어요. 딴 게 있죠. 여기 원점에서 일단 여기 멀리까지 갔다가 이건 그라운디드 벡터죠. 길이는 안 변해. 각도 안 변해요. 안 변하니까 왜 뭐가 좋은데? 미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미분하면 0이 되니까 아예 미분할 필요가 없어. 여기까지 왔다. 그다음에 여기 P점 이렇게 가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냥 위치를 나타내시오 그러면 이거 엄청 돌아가는 것 같아서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은데 속도와 가속도 구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초록색 패턴 그라운디드 링크의 벡터와 그다음에 이 전체 길이를 쓰는 이 벡터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버렸더니 얘는 미분할 필요가 없어요. 미분하면 0이니까. 그다음에 이거요. 얘는 봤더니 길이가 변해요, 안 변해? 이제는 B나 A는 각각 변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A 플러스 B는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벡터를 나타낼 때 두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크기와 방향인데 일단 크기는 안 변하니까 걔는 미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고 다만 이제 각도 하나만 변하니까 아까보다 훨씬 더 표현이 간결하고 표현이 간결하면 뭐가 좋으냐 간결하지 않으면 그럼 나쁜 거냐 아니죠. 뭐 그거 다 상관없는데 내가 미분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수할 확률이 적어지는 거고 또 허수 실수 분리해서 연립방정식 풀 때 훨씬 그 연립방정식이 간결하게 표현이 되니까 내가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마도 연립방정식 풀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알겠죠? 물론 지금 얘기한 거 P점은 연립방정식 다 풀고 나서 최종적으로 뭐 P점 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그 대신에 그 전에 내 포지션 벡터 루비 이퀘이션에서 그다음에 벨로시티 벡터 루비 이퀘이션에서 또는 뭐 또 한 번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엑셀레이션 벡터 루비 이퀘이션에서는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필요한 요소들을 구해야 되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 이 그림이 너무 내가 그릴 때 이렇게 그리니까 여기 문제는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 길이를 갖는 3번 링크가 그라운드 링크와 레벨러 조인트로 연결된 곳 어디예요? 여기 요 빨간색 점. 요게 이 그림 보면 이거 꼭 뭐 같이 보이냐면 X축상에 어디 점 찍은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그림 그려놓고 조금 잘못 그렸다 했는데 잘못 그린 게 아니고 틀렸다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혹시 그냥 딱 보고 요 점이 X축상에 위치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란 소리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안 가르쳐 줬어요. 뭐를 안 가르쳐 줬다는 소리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만지, 그다음에 여기부터 여기로 가는 벡터를 그렸을 때 그 벡터의 방향이 0도인지, 0도라면 x축상에 있는 거고 아니면 0이 아닌지 얘기를 안 해 줬으니까, 그러려면 그림을 좀 뭐 많이 띄워 놓고 그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리다 보니까 좀 요렇게 돼서 요 마지막 거 주의해서 보고 그러고 나서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또 4 번. 이게 작년에 시험 문제 냈던 건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이 저 완벽하게 답을 쓴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몇 명 학생만 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다음에 부분 점수도 그렇게 크게 다들 못 받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이 문제는 좀 어디에도 솔루션이 없을 테니까 잘 생각해서 풀어보기 바랍니다. 단 우리 이 그림 딱 보면 벌써 답이 얼마인지 짐작은 돼요. 무슨 답이냐, 아니 뭘 물어봤냐, 결국은 쭉쭉쭉 해서 여기서 구할 건 딱 하나예요. P점의 속도를 구하래요. P점이 뭐냐면 이 사람의 요 기준점인데,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은 시뮬레이터하고 일체가 돼서 움직인대. 그러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뭐 예를 들어 시뮬레이터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 그냥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뮬레이터상의 한 점이다. 단 얼마나 이 현재 위치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는 다 수치로 주어졌죠. 여기 예를 들면 y축으로부터는 7m 떨어져 있고 x축으로부터는 6m 떨어진 점의 속도를 구하시오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인풋 링크는 요 드라이빙 링크고 얘가 얼마로 돈다고 그랬냐면 오메가가 2인가요? 예. 2 레디안 퍼 세컨드로 일정 각속도로 돌고 있대요. 컨스탄트 값이에요. 그러면 벌써 동력학까지 안 들었다고 쳐도 동력학에서 여기까지 안 나갔어요. 다 거짓말이고. 물리만 들었어도 지금 이 순간 얘 멈춰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인플루니까 막 돌고 있어요. 지금 일정 각속도로 뺑뺑 도는데 요 순간 딱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C점의 속도 우리 뭐 벡터 루비고 뭐고 저런 거 복소수 표현이고 다 떠나서 바로 나오죠. 이게 지금 수식되어 있는 상태니까 얼마예요? 응? 요 C점의 선속도 얼마예요? 에이, 다 틀리네. 이건 내가 부분 점수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쓰면. 아니 얼마냐고 빨리. 이제까지 답이 안 나왔어요. 다 틀렸어. 이거는 사실 부분 점수도 못 받아요 이렇게 하면. 좀 잘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거기서 끝나면 모르지만 그 값을 갖고서 나중에 P값 계산하고 뭐 하다 보면 다 틀려요. 그치? 이제 한 명 나왔네. 우리 요것만 따로 뽑아 봅시다. 밑에서 얘가 돌고 있단 말이에요. 길이 알려줬고 길이 얼마예요? 지금 이 위치 수직으로 했을 때가 2 플러스 1.5니까 3.5고, 그다음에 얘가 오메가 이렇게 돈다고 그랬으니까 오메가는 2에 대한 퍼 세컨드로 줬다고 했으니까 방향은 선속도는 얘하고 수직이니까 요거고 접선 방향으로 맨날 얘기하는 거고, 요 크기는 반지름 3.5, 즉 링크의 길이 3.5에다 2 한 건데 지금 이 위치에서는 방향이 이 방향인데 7이 아니죠. 7이 아니고 뭐야? 마이너스 7이 답이죠. 마이너스 7. 이거 뭐 부호 하나 틀린 것 같고 왜 그러세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상대를 안 해줍니다. 괜히 또 기분 나빠하지 말고.
뭐 부호 하나 틀렸는데 왜 그러네. 플러스 7하고 마이너스 7은 이거는 다른 거고 본인이 보기에는 뭐 절대감방 같은데 뭐가 문제인가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거의 속도가 어디 단계에 쓰였으면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7을 넣어야 되는데 7을 넣으면 그건 답이 뭐 엉뚱한 거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 나중에 뭐 알교하지 맙시다. 어찌 됐건 내가 지금 이 순간을 물어봤으니까 이 순간에서는 지금 왼쪽 방향이고 크기만 얘기하면 벡터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7m/s지만 하여튼 크기만 얘기하면 7이에요. 그런데 그림 잘 봅시다. 지금 뭐라고 했냐면 얘는 요 순간에 x축과 평행하게 움직이는 거니까 이 순간에 사진을 딱 찍었는데 요 네모난 블럭은 그러면 이 시뮬레이터를 돌리는데 기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요 순간에는. 요 순간에. 안 해. 얘는 그냥 원래 이렇게 네모난 칸이 있었고 그 안에 딱 들어가 있는데 그 순간에 왼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아니 그냥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이거 이쪽이든 이쪽이든 돌리는 데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단 말이야.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순간에 요 네모난 블럭은 왼쪽으로 크기 7m/s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나 시뮬레이터는 미동도 안 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답은 뭐겠냐? 뭐 P점의 속도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P점의 속도는 얼마? 0이에요. 그거는 문제만 한번 자세히 딱 보면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괜히 연립방정식 푸는데 시간 소비하고 뭐 어려워할까 봐 일부러 이렇게 그냥 연립방정식이라기도 할 수 없는 만큼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지만 하여튼 내 생각이 그거가 예상이 됐는데 실제로 포지션 벡터로 이퀘이션 잡고 velocity 벡터로 이퀘이션 잡아서 다 구해봤더니 진짜로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거를 우리 구할 수가 있어야죠. 그냥 답에다가 P는 0 그럼 뭐 당연히 그는 뭐 아무 점수 못 받는 거. 있죠? 그래서 요 작년에 시험 문제 났던 거니까 한번 본인이 시험 보는 기분으로 잘 풀어보세요. 자, 그다음에 우리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숙제에 대한 거 얘기 다 했고 다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계속합시다. 자, 우리 velocity analysis까지 뭐 소개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이 흐름을 한번 얘기를 했었죠. 마지막으로 이제 어널리시스 끝나면 다시 설계하는 거로 넘어가는데 그거를 컴파스로 뭐 그리고 뭐 수직음성 구하고 어쩌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전히 또 복소수 벡터를 사용해서 복소수 벡터 쓴다는 말은 거기 당연히 쫓아오는 게 뭐예요? 복소수 벡터를 모았는데 뭐를 구성해? 포지션 벡터로 비케이션 구성해서 또 실수 호수 분리해서 또 연립해서 풀겠구나라는 건 우리 예측할 수가 있죠. 거기까지 하면 끝나는데 그 전에 우리 실제 예제는 첫 번째 예제만 한번 맨날 하던 거 속도 해석 한번 해봤죠. 자, 두 번째 예제 또 해봅시다. 두 번째 예제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똑같은 예제 갖고 지금 포지션 어널리시스, 벨로시티 어널리시스 마지막에 이제 엑셀러레이션까지 하게 됩니다. 그 일일이 다 하지는 않을 거고 우리 중요한 것만 찍어보죠. 그때 두 번째 예제가 뭐였느냐 기억날지 모르지만 이렇게 네모난 블럭이 x축과 평행선을 따라서 좌우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로 끝이었죠. 그래서 문제에서 A 그다음에 B 링크 길이 주어졌고 세타2 그다음에 세타3 그다음에 뭐가 주어졌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높이라고 할 수도 있고 C는 변화 이 그림에서 C는 변하느냐 안 변하냐 그럼 뭐라고 해요? 네 상수야. 왜? 왜 안 변해? 왜 안 변한다고 얘기해 맞죠? 그러니까 안 변하는데 왜? 수직 거리이기 때문에 그건 틀렸고 야 시간에 따라 일정함으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맞는 말인가? 그 강아지가 자기 꼬리 물면서 계속 도는 거 아니야? X축상으로만 움직이는 거 아니죠. X축상에 움직이면 여기서 움직이는 거고. 음?
이 프리즈매틱 조인트의 Y축거리가 고정되어서라고 하는데 왜 Y축거리가 고정되어 있냐고요. 그치. X축과 평행한 선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했으므로 얘가 실제 움직이는 건 요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선이 X축과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C는 우리 일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X축으로부터 요 선까지의 거리는 중요하지 않고 비록 여기 눈에 보이는 링크는 없으나 이 조인트와 그라운드 링크까지의 수직거리를 우리 C라고 본 거죠. 그러면 우리 이미 했듯이 포지션 벡터 루비케이션 잡는 방법은 뭐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되죠. 아니, 나는 위로 안 가고 난 밑으로 가겠다. 그래도 상관없고요. 달라지는 건 뭐예요? 위로 갈 때 이렇게 위로 가는 잡는 거하고 아래로 갈 때하고 잡는 거 크기는 두 개가 서로 같고 상관없고 각도가 180도 차이 난다는 거. 올라가는 거는 각도가 얼마? 올라가는 거는 2분의 파이, 내려오는 거는 거기다 파이 더한 게 되죠. 그래서 뭐 자기 편한 대로 하고 다만 한 바퀴 뺑 돌 때 더하기 할 거냐, 다 더하는 걸로 할 거냐, 더하기 빼기 빼기로 할 거냐. 그거는 내가 방향 설정한 거에 따라서 주의해서 하면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느냐, 이제 포지션 어널리시스 다 끝났다고 치면 다음에 이제 velocity로 넘어가니까 자, 이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 2번 링크가 이제 오메가2의 각속도로 돌고 있대요. 그러면 또 문제. 지금 현재 요 순간에 세타2일 때 오메가2가 플러스다. 즉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오메가3는 부호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이거 한번 예측해 봅시다. 오메가3는 부호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반반 정도 나오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가 그 기본 개념이라서 그거 중요해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 시간 조금 지나면 오메가2가 플러스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요점의 높이만 한번 생각해 봐. 높이. Y좌표값. 이거 A점이라고 하면 A점의 Y좌표값은 지금보다 아니 그러니까 말로 그냥 A점이 위로 좌우 상하 뭐 다 따져봤을 때 당연히 좌측으로도 가지만 높이는 위로 가요? 아래로 가요? 그냥 위로 가. 예를 들면 좀 과장해서 그러면 여기가 있을까요? 뭐 과장은 아니고 맞는 거지만 어차피 원호 따라서 움직이긴 하는데 지금보다는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두 개를 링크로 연결해 주는데 링크의 한쪽 끝의 높이는 변해요, 안 변해요? 좌우로는 움직이겠지만 요 B점이라고 그러면 B점은 좌우로만 움직이지 높이는 안 변해. 그럼 어떤 벡터가 있는데 이쪽 높이는 고정되어 있는데 이쪽 벡터가 시작점이 아까보다 올라갔대.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1번이고 2번이 1번에서 2번으로 가면 회전을 시계 방향으로 했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했어요? 시계 방향으로 했어요. 그러면 오메가는 5가 마이너스죠. 그렇죠? 그 정도는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오메가2가 주어졌을 때 뭘 구하라고 그러냐면 오메가3를 수식으로 표현해 보시오. 또 그러면 이 블럭은 위아래로는 안 움직이고 왜? 컨택 종류가 일정해야 되니까. 그리고 X축상에 X축과 평행한 선상에서 좌우로만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위아래는 안 움직이고 좌우로만 움직이는데 좌우로 움직이는 속도를 구해보시오. 즉 B점의 선속도를 구해보시오 했어요. 그러면 또 포지션 벡터 루비케이션부터 출발해야 되죠. 이제는 이거 그냥 팍팍 나갑시다. 포지션 벡터 루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 안 하고 마이너스 C 곱하기 익스포넨셜 J의 90도 디그리 쓸 거면 반이 꼭 붙이시고요. 자, 마이너스 이 길이는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D라고 합시다. D의 익스포넨셜 J의 0도 이렇게 되죠. 그럼 미리 좀 숫자로 바꿔 쓰는 건 미리 좀 바꾸고 요거는 얼마? 요거는 0이고 이죠. 미안합니다. 아 오늘 진짜 수업 이상하네. 요게 1이고 요거는요? 요건 뭐? J고 그다음에 이거는 포지션 벡터 루비케이션인데 미안한데 이런 약자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일일이 쓰기 귀찮아서 저렇게 한 거예요.
네. velocity vectorizzation을 하려면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달려들기 전에 꼭 한번 도대체 시간에 대해서 뭐 변하는 게 뭔지 꼭 확인해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A는 링크 길이니까 아니고 세타2는 변할 수 있으니까 세타2 미분해 줘야겠고 B도 링크 길이니까 미분할 필요 없고 세타2는 인제 변하니까 해 줘야 되고 C는 실제 움직이는 조인트와 X축과 그 평행하게 움직이는 사이의 그 높이라고 했으니까 C도 컨스탄트 값이니까 미분할 필요 없고 J도 뭐 컨스탄트 값이니까 미분할 거 없고 마지막으로 D만 남는데 D는 인제 길이가 변하죠. 그러니까 D 미분해 줘야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미분할 거는 세타2 아이고 미안합니다. 세타3입니다. 세타3 그다음에 D 요 3개를 미분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실제 미분해 보면 A 곱하기 J 오메가 2의 exponential J 세타2 플러스 B 곱하기 아니 갑자기 왜 이런 게 나오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세 번째 항은 미분하면 0이고 네 번째 항은 D 곱하기 1이니까 D만 있는 건데 요거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보통 D 닷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여기서 실수 부분 문제에서 주어진 건 뭐가 주어졌다고요? 오메가 2가 주어졌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오메가 3하고 D 닷인데 D 닷이란 게 결국 뭐예요? 내가 요 점에 B점의 속도를 구하는 데 쓰는 정보죠. B가 예를 들어 왼쪽으로 갔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B가 왼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D 닷의 구호는 마이너스. 왜? D란 건 뭐 속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진 거리예요. 원점으로부터 요 수직선 내렸을 때 떨어진 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블락이 왼쪽으로 가니까 이 떨어진 거리가 줄어들므로 지금 현재 그림에서는 감소하므로 D 닷은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겠죠. 만약 이 블락이 오른쪽으로 가더라 그러면 이 D는 길이가 늘어나게 되니까 D 닷은 부호가 양수가 되고. 자, 그래서 그냥 이거 딱 보고 한눈에 한 큐에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풀어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 보면 알겠지만 어디는 막 J가 앞에 붙어 있고 지금은 뭐 다 J가 붙어 있지만 어떤 경우는 뭐 J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실수, 허수 분리하는 과정에서 실수, 허수 분리하는 과정에서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허수할 수는 없어요. 왜 내가 뿌듯하지? 뭐 반응이 별로 없네요. 자, 웃어준 사람 이름 적어놨다가 나중에 맞아. 뭐는 없겠지만 자, 그래서 그래 봅시다. 실수 원래 요것만 따지면 코사인 붙은 게 실수인데 앞에 J가 있으니까 아이고 그럼 사인 붙은 게 실수가 되는 거고 게다가 J에다 J 곱하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A 오메가 2에 사인 세타 2 그다음에 두 번째 항에서도 원래 요거 보면 코사인 플러스 J 사인 세타인데 앞에 J가 있으니까 JJ 하니까 마이너스 B에 오메가 3에 사인 세타 3 그다음에 요 마지막 항은 실수니까 마이너스 D 닷은 0 그다음에 허수 부분은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J는 다 나눠준 겁니다. 그러면 A 곱하기 오메가 2의 코사인 세타 2고 그다음에 B 곱하기 오메가 3의 코사인 세타 3고 그건 0이죠. 그러니까 이 도리어 이 보면 벌써 알겠지만 포지션 애널리시스 할 때 연립 방식 푸는 것보다 velocity 애널리시스 하면 훨씬 연립 방식 풀기에는 쉬워요. 식 자체도 훨씬 간단하고. 자, 오메가 2는 주어진 거고 A, B 링크 길이 다 주어진 거고 현재 세타 2, 세타 3 포지션 애널리시스에서 다 끝난 거고 결국 미지수는 오메가 3와 D 닷인데 밑에 식 봤더니 벌써 미지수 하나밖에 없는 식이 하나 달랑 있잖아요. 그럼 여기로부터 뭘 구해요? 오메가 3 표현이 되고 거기서 구한 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D 닷 구해지고 그럼 답 두 개 다 끝난 거죠.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